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긴장 폴란드, 러시아 적색 경보. 2. 한국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3. 한국은 멈출 수 없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에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1일이 지났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합니다. 처음부터 바르샤바는 미사일 공격이 러시아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11월 16일 나토 사무총장 젠스 스톨턴베르크는 나토의 예비 평가 결과 폴란드에 떨어진 S-300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톨턴베르크 씨는 키예프의 잘못이 아니며 모스크바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는 폴란드에서 미사일이 추락한 후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갖추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나토는 회원들을 위해 더 많은 천무를 갖추기 위한 보다 분명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 언론을 통해 폴란드의 천무 450문 도입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한국 무기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천무용 대함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자고 나서면서 노르웨이 수출까지 예상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 강한 견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해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우리 영해 기준 100km 전까지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천무가 강한 위협이 돼 더 이상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폴란드 언론을 통해 폴란드에 천무 450문 도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미사일 시스템 구매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거의 450문의 발사대가 폴란드 육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폴란드는 미사일의 제조에 관한 노하우까지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기본 협약이 먼저 체결될 예정이어서 구매 방식은 기존 K2나 K9의 구매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발사대는 2023년 폴란드군에 인도되고 첫 번째 비행대 역시 같은 해에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는 다연장 발사대용 유도 미사일과 전술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의 탄약 구매가 수반되는 계약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 역시 폴란드가 한국의 천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5월 거의 500문에 가까운 에미사이 하이마즈 발사대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요청한 시간 내에 미국 측에서 인도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두 시스템의 동시 구매가 오랫동안 고려되어 왔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미국의 하이마즈 미사일 포병 시스템 인수와 별도로 한국의 K239 천무 미사일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이번 협약은 폴란드 공장의 생산, 서비스 및 현대화 역량 확보라는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관은 발사대가 토파즈 시스템 및 국내 젤트 셰시와 통합될 것이며 폴란드 공장이 미사일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K239 천무 발사대를 인수하면 폴란드 미사일 부대와 포병에 상당한 강화가 될 것이며 기술 이전은 특히 미사일이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경우 국내 산업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는데요. 11월 24일 크지슈토프 플라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도 트위터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기업인 콩스버그사가 천무용 대함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자고 나서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천무에 NSM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작업을 양국의 협력을 통해 완료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분위기상 천무 미사일이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 강한 견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할해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우리 영해 100km까지 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일이 아닌데요.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0여 척, 2019년 290여 척, 2020년 220여 척, 2021년에는 260여 척의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해역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면서 그 수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활동 해역은 남해가 동해와 서해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2020년에서 2021년간 관할해역 내 중국 잠수함 등 4회 포착됐고 올해는 벌써 3회 포착됐습니다. 우리 관할해역에서 중국 항공모함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우리 관할해역에 각 1회, 0회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2회 0회 기준으로 각 190km,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였지만 0회 기준 100km까지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0회 기준각 70km, 140km, 20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하며 긴장감이 더욱 뒤졌습니다. 관할해역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영해와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이즈, 대륙붕 등을 포함하는데요.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나 외국군 함정이 진입하면 해군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군함뿐만 아니라 올해 중국 군용기들의 한국 방공식별 구역 카디즈 침범 횟수 역시 벌써 작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국 공군의 한국 방공식별 구역 무단 진입은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40여 회 침범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미사일을 장착한 천무가 강한 위협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군함이 함부로 우리 영해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와중에 중국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무기로 한국의 천무를 소개하며 대서특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은 천무는 한국의 한화 회사에서 개발한 통합 로켓 발사기로 한국의 GPS 유도 정밀 로켓 발사기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기 천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무 로켓 발사기는 다양한 구경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자주식 차륜형 다연장 발사기입니다. 2개의 미사일 컨테이너를 운반하며 2개의 발사 포드를 탑재하고 3가지 유형의 로켓을 수용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군에 도입됐던 구형 K136 구룡 로켓 발사기 체계를 대신해 도입됐는데요. 이전 K136 구룡 로켓 발사기에 20개의 130mm 무유도 로켓을 사용했으며 해당 로켓은 한화가 개발했고 내축 발사체는 한화 디펜스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미국의 M270 다연장 로켓 대체용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에 도입됐습니다. 천무는 개념적으로 US M270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포병 무기로 한 차량에 130mm 및 239mm 로켓을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M270 다중 로켓과의 호환성을 위해 227mm 로켓도 발사할 수 있죠. 천무는 육군에 비해 전천후 간접 활용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여 전술, 전장의 모든 곳에서 반격, 방공, 기갑대형 및 기타 고가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중 로켓의 주요 임무는 위협적인 화력 지원 및 전방지역 방공 목표물을 제압, 무력화 및 파괴하는 것인데요. 239mm 유도 로켓은 사거리 160km로 주로 벙커 파괴용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사거리 300km 이상의 전술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죠. 한화에서 제조한 8X8 트럭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트럭에는 소형 무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갑 운전실이 있습니다. 전체 일제 사격은 운전실 제어 장치 또는 원격 제어 장치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응답 시간이 빠르며 몇 분 안에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무 로켓 발사기는 동일한 트럭을 사용하는 탄약 지원 차량과 연결되는데 이 차량은 4개의 로켓 포드를 실을 수 있으며
8X8 군용 트럭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용 HP 디젤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최대 시속 9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800km라고 하죠. 또한 1.4m 보람과 1.2m 수심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천무의 문제점으로 유도탄이 비싸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에서 이미 구매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은 구소련 시대의 군수공업 산업지였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갔으며 새로운 무기는 없고 모두 예전 것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 한국의 천무임을 소개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아시아의 빛, 일본은 상대적으로 계집애 같지라는 댓글에 계속해서 대댓글이 달리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강하다, 한국 좋네, 훌륭하네, 모듈식 디자인이고 언제든지 탄약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와 같이 한국의 무기를 칭찬하는 댓글도 많이 보였는데요. 이어서 중국군 장비도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해, 맞아, 단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야와 같이 중국의 무기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현실은 그게 아니야, 왜 우리는 수출이 안 좋은데? 스스로 빨아줘도 아무 소용없어. 실전에 투입되어서 성능을 보여주고 인지도를 높여야 해라며 중국 무기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제기하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 무기의 위상에 여전히 베일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계 곳곳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바로 자랑스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필리핀에 수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 군사 매체들에서 KF-21 보라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의 사업 대상을 사지도 못할 비싼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FA-50으로 신뢰가 입증된 한국의 KF-21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이 소식을 그리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리 풍족하지 않은 필리핀이 분담금 미납, 잠수함 대금 입금 지연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인니처럼 돈을 내지 않으면 어쩌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은 인니와 다르게 FA-50, 호세리 잘급 등 각종 군함을 제값으로 구매한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서 최고의 우수 고객입니다. 심지어 K3 기관총을 제식 기관총으로 채용하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 다산기공미 개발한 소총을 만져보며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 사랑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KF-21을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매우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도 크지 않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많이 쓰는 것은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과 각종 사은품을 제공했기 때문일 뿐이며 KF-21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개량된 미국의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는 맞는 주장입니다. F-16이 구형 4세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최고 성능의 4.5세대기로 진화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에 무기를 팔 때 포항급 초계함, 구룡 다연장 로켓 등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경제 및 군사안보에 있어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즉, 국제정세와 필리핀의 안보 점세를 고려했을 때 필리핀이 KF-21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 최고의 우수 고객 필리핀이 KF-21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에게는 큰 고심이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입니다. 필리핀군이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필리핀 공군은 이 MRF 사업을 통해 F-16 블록 5051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F-16은
미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우수한 성능 덕에 세계 여러 나라가 구입한 명품입니다. 그리고 블록 50은 F-16CD 기종 중 후기형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여러 선진 공군에서 운용됐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1994년부터 라이선스 생산으로 도입한 KF-16의 최초 성능이 바로 이 F-16CD 사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20대가 면허 생산됐는데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살하기 시작한 것이 KF-16의 도입 완료 시점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블록 54양의 항공기가 국제 군사무기 시장에서 씨가 마른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F-16V에 있습니다. F-16V는 F-16의 최신 개량형으로 블록 7072에 해당하는데요. 이사 레이더 채택,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 기골 보관강을 통한 무장 탑재량 증가 등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미공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고 구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블록 50 생산 라인을 완전히 F-16V 전용으로 바꿨습니다. 즉 블록 50 버전의 기체는 신규 양산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은 중고 무기 시장에서 블록 50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는데요.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음에도 블록 50 사양을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자 블록 50을 가진 국가들이 너도 나도 개량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은 1990년대 라이선스 생산에 기령이 30년이 다 돼가는 KF-16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해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상당수의 KF-16이 F-16V 사양인 KF-16으로 개조됐습니다. 기골이 보강되고 상당수 장비가 첨단 장비로 교체됐는데 이 때문에 필리핀의 F-16 블록 50 도입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웃돈을 주고라도 최신형 F-16V를 사자며 F-16V 도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했습니다. F-16V의 가격이 필리핀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은 1조 4천억 원의 예산으로 12대의 F-16V를 사려 했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F-16CD 후기형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돈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필리핀에 제안한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돈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필리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주저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깐 사이 F-16V 주문이 쪽주하면서 가격이 1조 6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 대기열이 너무 길어져서 주문을 해도 신품을 수령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에 필리핀은 F-16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RF 사업의 목적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급격히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신형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인데 아무리 F-16V가 좋아도 10년씩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MRF 사업의 유력 후보 기종이 단 둘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의 추가 도입과 비서방권 중진국들이 많이 구매한 스웨덴 사부사의 제이스민 39 그리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1조 4천억 원의 24대의 FA-50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사부사는 그리펜 CD형을 14대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패배였는데요. FA-50 기본형과 그리펜의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전장 14.1m, 전폭 8.4m, 전고 4.5m의 최대 이륙 중량 14톤인 경량 전투기입니다. 총 8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전고 13.1m, 전폭 9.5m, 전고 4.9m, 최대 이륙 중량
13.5톤의 경공격기입니다. 총 7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미제 F404 엔진의 개량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비행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세세한 성능을 보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먼저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440km에 불과한 반면 그리펜의 전투행동 반경이 8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공 무장으로 에임9 사이드와인더만 사용할 수 있는 FA-50과 달리 그리펜은 5가지 단거리 대공 미사일과 3가지 중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기를 개조한 FA-50에 비해 그리펜의 항전 장비가 훨씬 우수합니다. 정리하자면 FA-50 기본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펜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관광산업으로 큰 수익을 얻던 필리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리펜 도입이 지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깐의 지면으로 인해 판세가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FA-50 블록20 때문인데요. 방산 수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폴란드에 48대의 FA-50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와도 100여 대가량의 FA-50 수출을 논의 중이며 우리 공군도 FA-50 2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FA-50의 연료 탱크와 항전 장비를 늘린 데다 레이더까지 2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FA-50 블록 20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FA-50과 제이스민 39 그리펜을 비교할 경우 그리펜과 FA-50의 성능 격차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FA-50이 더 우수합니다. 게다가 그리펜보다 FA-50 블록 20이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서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FA-50을 사자는 생각이 틀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바꿀 만한 뒷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 사부사가 팔겠다는 그리펜 전투기는 사부사의 악성 재고입니다. 한창 수출이 잘 될 때 생산했다가 고객이 없어 방치된 전투기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땡처리를 하겠다고 12대를 산다는 필리핀에게 2대를 더 준다며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구룡 다연장 로켓 등 각종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공짜로 넘겨서 겨우 사업을 수주한 것이지 제대로 다른 나라랑 붙으면 질 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또 필리핀이 인니처럼 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신무기를 팔 때 구식 무기를 겨주는 것은 방산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입니다. 일례로 이번 MRF 사업에서 미국은 필리핀에게 중고 미군기를 F-16V 사양으로 넘기는 대신 무기값을 적게 받겠다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필리핀에게 넘긴 무기들은 군비 경쟁이 심한 우리 안보 정세에서 사용이 어려운 물건입니다. 개한 방공이 불가능하고 함량이 한계에 달한 포항급 같은 구식 무기들이 FFG로 대체되고 있고 구룡은 탄약 개량이 실패한 후 천무로 대체되면서 쓰잘데기 없는 퇴물이 됐습니다. 너무 고룰이라 팔 수도 없고 해체하는데 큰 돈이 드는 애물단지가 된 것인데요. 이런 무기를 필리핀에게 떠넘기면서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굳이 무기를 안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이 수출 대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동남아에서 대국 행세를 하고 싶어 무기를 구매하는 인니와 달리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 몇 푼 따지면서 사업을 질질 끌 처지가 아니므로 돈을 안 낼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한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군을 격퇴하는 장면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